자, 컬렉션의 두 번째로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앞선 라운드에서도 간단한 예제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특징을 보시면 되겠죠. 셋 계열이 동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다라면 얘는 동일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계열은 이터레이터로 추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 번째 것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리스트 계열은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차례로 저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장 순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 대해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그 위치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클래스로는 벡터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이 클래스들 중에서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벡터는 우리 앞서서 배웠던 앞서 한 16라운드였죠.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배웠는데 멀티스레드에서 다중으로 데이터가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에 대해 안정성을 조금 높이려면 벡터 클래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클래스는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어떠한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벡터는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하가 높다라는 게 벡터 클래스고요. 그래서 엄청 대용량 처리하는데 굳이 멀티스레드 쓸 일 없을 때는 쓸 일 없는데도 벡터를 쓰면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실제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대용량 데이터, 얘네들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대용량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갈 때는 눈에 띄게끔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는 우리 Q나 DQ와 같이 뭐 first in, last out과 같은 이러한 Q 계열의 클래스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형태인데요. 얘는 스레드에 대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synchronized list를 랩핑해서 다시금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멀티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둘 다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뭐 각각 다 써볼까요?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예제를 같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클래스가 리스트 테스트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펄슨 클래스 안 만들게요. 이미 여기서 펄슨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벡터 클래스 VC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또 리스트 계열이니까 리스트로 만들까요? 리스트 VC를 만들고 두 번째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뭐 이렇게 만들죠. 자, 둘 다 리스트 계열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담아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person 클래스가 person p1은 new person 뭐 똑같죠? person p2는 new person 복사해서 올 걸 그랬네요. person p3는 new person 자, 해두고 person p4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p1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벡터와 리스트에 둘 다 추가를 시켜 볼게요. vc.add p1 다음에 list.add p1 다음에 vc.add p2 다음에 list.add p2 다음에 vc.add p3 다음에 list.add p3 다음에 vc.add p4 list.add p4 자, 해서 각각 4개씩 추가를 시켰고요. 얘도 제네릭을 사용해야 되겠죠.
person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person만 들어갈 수 있고요. 뒤에는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꺽쇠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erson 다 들어갔습니다. 자, 얘네들을 루프 돌면서 찾아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그냥 for 루프로서 위치 번째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vc.size보다 작은 동안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터레이터로 가져올 필요 없어요. 위치 번째를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erson 객체 person으로 vc.get 해서 i번째 위치 번째로 그냥 찾아오면 됩니다. 해놓고 person.display 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i는 0에서부터 i가 list.size보다 작은 동안 i. 그래서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사용법은 동일한데 스레드에 대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으냐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erson.display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두 번 나왔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P4는 뭐였습니까? P1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으니까 중첩 데이터죠. 중첩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도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서 표현이 되고요. 벡터나 리스트나 어떻게 표현되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시키는데 두 번째 위치에다가 person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고 싶어요. 최승연이라고. 자,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추가를 하게 되면 얘가 0번째, 1번째, 얘가 2번째잖아요. 그럼 박승현 앞에 최승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박승현, 김승현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나타나게 되겠네요. 두 개 사이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 한 줄 개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이러한 식으로 위쪽에는 그냥 4개만 데이터가 나타났고요. 리스트에는 하나를 더 추가시켰잖아요. 어떻게 추가를 시켰냐면 두 번째 위치에다가 최승현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배열은 항상 0번부터 이 컬렉션도 전부 다 개념은 배열하고 비슷합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승현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위치에 표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르프를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위치 번째를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그냥 바로 객체를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erson p는 어디에서? vc에서 뽑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display 이렇게 출력을 해도 내용은 동일하죠. 그 포문, 그 자바 그 5버전부터 나타난 포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은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위치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포문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쪽 포문이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리스트 계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